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이번에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배를 생산하시는 분들, 에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생산하시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매출과 수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매출을 얼마 했다. 뭐 1000평에 올해 내가 매출 얼마 했다. 아니면 내가 1000평에 올해 수확을 몇 개 했다. 어떤 게 더 이렇게 딱 와닿으시나요? 느낌이? 저는 이제 대부분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은 다 매출입니다, 매출. 그리고 또 거기에 순이익.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하세요. 매출과 순이익.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무슨 함정이 있냐면, 매출과 수량과는 완전 달라요.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물론, 본체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를 생산하는, 배를 재배하는 농장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매출은, 제가 생각하는 매출은, 판매 방법이나 마케팅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량은요, 배를 재배하는 그 농장주의 배 재배 기술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를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배 농장에서는 배가 1000개밖에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면 배 한 상자에 내가 뭐 10만원에 팔 수 있다. 그럼 나는 1000개의 배를 생산한다. 그러면 1000개 곱하기 1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 10만원이라는 건 제가 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농장주가 배를 3000개를 생산할 수가 있어. 같은 평수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10만원씩 팔 수 있어.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3배가 늘어나겠죠. 이겁니다. 저는 이 판매하는 어떤 그 판매자 입장이 아닌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시선을. 그리고 이 생산하는 건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배를 생산하는 배는 1년에 한 번 생산을 해요. 근데 그 배를 생산을 하는 시기가, 생산을 하는 시기는 다 달라요. 누구는 추석 때 생산을 다 해버리고, 누구는 뭐 추석이 한참 지나서 막 11월 다 돼가지고 마무리 생산을 하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차이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값이 나가는 시기에 값 나가는 배를 최대한 생산하는 것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목표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단 판매를 잘하던 못하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생산을 할 때 값이 많이 나가는 시기에 최대한 내가 배 농장, 우리가 가수원에서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배를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출과 수량 중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 수량이라는 거예요. 수량. 값이 제일 비싼 시기에 최대한으로 수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출은 그 다음입니다. 매출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판매 방법이나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저희는 판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의 농장은 다 판로가 정해져 있어요. 경매장 아니면 택배. 경매장 아니면 택배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별도로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농장주께서는 별도로 업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납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죠. 그거는 소수의 농장주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이게 배를 생산하는 생산자니까, 매출보다는 수량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냐. 그리고 수량 중에서도,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은 평수에 추석 때 출하하시는 분이 있고, 구정 때 출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구정 때가 더 가격이 낮습니다. 네. 수량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기가 틀렸어요, 시기가. 제 생각에는. 가장 비싼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정은. 값이 가장 비싼 시기는 추석이 가장 비싸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올해는 한번, 이제, 구정 때 한번 가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얼마 정도 나가는지. 예. 매일매일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정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이제 농장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천평에서 낼 수 있는 평균적인 뭐 수익이라든지 수량,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1000평 정도 농사를, 이제 가수원은 1000평이면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보통 한 3, 4천평, 4, 5천평 정도는 해야 그래도 조금 농사 짓는구나. 조금 농사 짓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 10,000평에서 15,000평, 20,000평 하면은 조금 많이 짓는 가수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그 평균적인 수량이나 이런 거를 잘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 농장과 비교했을 때 되겠구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이본 주지로 바꾸기 전에 다주지였을 때 저희가 보통적으로 한 25,000장 정도 배를 걸었던 것 같아요. 25,000장에서 한 28,000장 이 정도. 조금 걸 때는 뭐 한 22,000장, 뭐 2만 장에서 25,000장 정도 사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를 이렇게 이제 걸게 되면 대부분은 추석 때 배가 한 20에서 한 40% 정도, 이제 뭐 다 똑같진 않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20에서 40% 정도 추석 때 출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가을 김장철 때 좀 내시고, 그 다음에 또 구정 때 또 배를 내시는, 이런 식으로 아마 대부분의 농가가 다 그렇게 이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걸로 한번 기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한 4,000평 정도 농사 지으시는 분이 한 매출이 1억 정도 나오신대요. 1억 정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억이면은 와, 4,000평에 1억 매출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매출은 내가 다 가져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제 매출, 판매했다 이거지. 이제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 매출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4,000평에 한 1억 매출이라고 하면 1,000평에 한 2,500만원 정도 매출 내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잘 낸 것 같아요. 예. 1,000평에 2,500만원이면 아주 잘 낸 것 같습니다. 근데 1,000평당 제가 이제 올해
올해 제가 이제 한번 비용 산출을 하면서 쭉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인건비를 빼고 저희는 이제 인건비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가족 농이니까 가족끼리 하니까 아버지랑 저랑 이제 둘이 이제 그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이제 옆에 가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별도로 저희는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 저희 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000만 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박스부터 해가지고 뭐 부자재비, 그다음 기름값, 뭐 약값, 그다음에 뭐 저기 왜 인공수분할 때 꽃가루부터 해가지고 뭐 지베릴린, 저희 지베릴린을 도파니까요. 그리고 봉지도 씌워야 되죠. 그리고 또 적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죠. 저희 다 이제 수거도 해야 되고, 또 가서 저울질도 해야 되고, 뭐 이건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면 이제 비용이, 이제 저희는 이제 인건비 빼고,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이제 인건비를 계산하면은 한 200에서 한 500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 비용으로 봤을 때 한 1,500 정도는 들지 않을까. 비용이 이래저래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2,500만 원, 1,000평에서 2,500만 원 벌어갖고 비용이 1,500이 들어가면 1,000만 원이 순이익입니다. 1,000만 원이. 자, 1,000만 원 순이익. 그럼 1,000평 농사 지어서 내가 1,000만 원 순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4,000평이었으니까 4,000평으로 해서 계산해보면 4,0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4,000만 원. 자, 그러면 이게 많이 버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와, 그 정도면 많이 번다. 어떤 분은 그거밖에 못 벌어. 4,000평인데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양쪽의 생각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남의 일을 할 때 요즘에 보통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할 때는 한 달 일해가지고 보통 이제 초임이 뭐 한 2,500? 뭐 이 정도?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겠죠. 더 많이 받겠죠. 3,000, 뭐 3,500 받겠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근데 한 4,000 정도 되려면 뭐 과장급? 일반 그냥 이런 회사에 한 과장급 정도 돼야 아마 그 정도 받으실 텐데 순이익으로 받으려면 뭐 부장급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한 5,000, 6,000 정도가 나와야 아마 실제 자기 통장에 찍히는 돈이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어쨌든 남의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을 내 농장을 내가 운영을 하면서 번다? 그럼 그게 많이 버는 걸까요? 나 사장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커피숍 같은 거 이제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에서 매출이 1년에 4,000만 원 나와.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혼자 일하는 4,000만 원 나와. 자기 사장인데. 그러면 거기 사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없다는 건 아닌데 저는 최소한 내가 사장이고 내가 운영을 하는, 내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한 최소한 그래도 한 6, 7천? 6, 7천 정도의 매출은 매출의 순이익이 나한테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욕심은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 내가 사장인데 내가 여기 경영하는데, 예? 나 남의 그 밑에서 일하는 것만치도 못 벌으면, 이거 뭐 하겠습니까, 사장을? 예? 그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이거는 그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농촌에서 내가 뭐 배과수원을 하든, 고추 농사를 짓던 뭘 하든 내가 내 어떤 그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라면, 내가 오너라면 최소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한 2배 이상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순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예를 들면 3천만 원 생각하신다면 한 6천 정도는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평에 1000만 원 벌면 잘 버는 게 아니죠. 예? 그죠? 그래서 농장 규모를 늘려요. 근데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같이 늘어나냐면 비용이 같이 늘어요. 비용이. 예? 왜냐면 관리가 어렵거든요. 혼자 관리하기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평에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일을 안 하고 우리 여기 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인부를 불러갖고 무슨 전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두세 명 불러가지고 한 이틀 걸려서 합니다. 그럼 제가 두세 명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제가 코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아, 요거 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관리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5000평입니다. 그러면은 두세 명 불러서 안 되겠죠? 오래 걸리니까 너무. 예? 보통 그런 분들은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내고 나가길 원해요. 그러면 한 5000평 되면은 예를 들면 한 10명, 15명 와. 전정사가. 한 번에 쫙 해. 그래서 막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내고 나가버려요. 근데 그 15명을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야 돼요. 예. 아, 전정 어떻게 해? 잘하구나? 뭐, 이렇게, 잘했네? 저기 빠진 데 있네? 그러면은 그 농장주가 올라가서 해요. 왜 쭉 나갔는데 어떻게 요거 하나 안 잘렸다고 또 와서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눈치 보면서 이래야 돼, 눈치 보면서.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예를 들면 또 사람 불러야 돼. 그러면 또 한 번 더 들어와야 돼. 그게 다 비용입니다. 비용이 막 배로 늘어요,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00평에 인건비가 뭐 200에서 300, 500 정도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5000평, 10,000평, 8000평, 15,000평 넘어가면 그 비용이 곱하기 몇으로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왜? 한 번 부를 때마다 그만큼 더 많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일을 처리해서 잘 나가면 상관없지만, 그게 한 번에 일이 처리 안 되고, 다음에 또 와서 해야 된다면, 누군가 또 들어와서 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가게 되는 거죠. 한 번 부를 때 뭐 몇백씩, 몇천씩 깨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관리가 안 돼. 오면. 왜? 많이 오니까, 사람이. 그리고 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오야라고 하죠? 오야 되는 사람은 알고, 그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몰라.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못하는 사람인지, 어쩌는 사람인지, 저쩌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그냥 그 사람 일해주는 대로 저는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을 또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불러서,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을 겪다 보면,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1000평에서 내가 이제 평균 수익이나 이런 부분,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